랭킹 34위 박상진 선수, 그리고 랭킹 7위의 안성준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의 좀 적극적인 이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상진 선수도 지금은 이제 30위권으로 좀 내려왔는데 실은 이제 10위권까지 갔었던 선수이죠. 하지만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딱 멈추게 되면은 자기의 이 성공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 방식이 이제 모두들 아는 방식이 되니까 네. 박상진 선수의 장점은 다 피해버리고 박상진 선수의 단점이 되는 부분을 파고들 때 그때 흔히 얘기는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박상진 선수 입장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안성준 선수도 일단 30대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후배들의 추격을 또 받아내는 데는 입장이니까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대국자의 대국 자체가 반상 안에서도 치열하지만 좀 넓게 보면은 시즌 내내 좀 해야 되는 고민들을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입장이기는 하지만 네. 뭐 두 선수 역시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고비를 못 넘겨서 정상급으로 못 올라가는 신이 뭐 정말 허다하죠. 하지만 또 이 벽을 뚫으면 또 세계 무대까지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안성준 선수는 올 2023년 이 세계 무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상진 선수 신예 대회에 또 우승컵을 들어 네.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더 좀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로가 되면은 전투력 하나는 다들 다 센 거죠. 하지만 자기의 이 전투력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시키느냐, 장점을 극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포석이지 않습니까? 포석에서 자기의 장점을 섞는 거, 그냥 AI 따라쟁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섞느냐, 여기에 모든 프로들의 지금 한결같은 고민이 담겨 네. 있습니다. 이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박상진 선수는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상기 선수가 이제 신세대라고도 하고 뭐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알파 세대는 우리 기성 세대는 내로 시작하는데 알파 세대는 외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의 개성이 이 알파 세대의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상기 선수뿐이 아니라 이 10대 선수들은 이거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도 그럴 때 우리는 AI가 시키니까 해야죠 이런데 알파 세대는 다르다 이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걸 따진다는 건데요. 하여튼 박상희 선수도 이번 대회 통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좀 더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한 칸 뛴 수에 문제가 있었던 네. 걸까요? 갑자기 그래프가 백쪽으로 확연하게 기우는 모습입니다. 실은 저수가 문제라기보단 그러니까 이 희생양, 일종의 바둑이 왜 나빠졌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둑을 왜 졌니라고 했을 때 패착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둬서 졌다. 얘 하나가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꼭 그 수 때문에 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칸 뛴 수로 인해서 그래프가 확 떨어지긴 했는데 얘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 아까 첫 번째 썼던 일부러 끊기는 전략 한 번, 일부러 끊기는 전략 두 번을 뒀는데 그 피해가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죠. 수비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쪽에 약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쪽하고 여기 두 군데가 생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단수를 치게 됐는데 이 백의 입장에서 악수임에도 불구하고 흑이 이으면 호구 쳐서 요 형태도 이제 A, B로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흑의 수비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확 넘어간 건데 실은 그 전에 작전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자, 안성준 선수는 흑으로 하여금 이 두 점을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자, 박상진 선수도 그래도 흑 두 점을 이으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 A와 B가 이제 맞복인데 흑이
지금은 뭐 고민할 게 없죠. 일단 귀가 다 잡히면 안 되죠. 네. 지금은 고민할 게 없는데 문제는 끊겼을 때 두 개의 그룹으로 쪼개진 이 돌들이 여기의 돌도 괴롭고 살아가면은 이제 이렇게 끊어지니까 요게 잡히죠. 그래서 끊어졌을 때 이쪽을 지키면은 또 이제 한 방에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를 동시에 살리는 거는 가운데 백도를 잡으러 가는 거 외에는 없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나 마나 한 얘기죠. 자, 안성준 선수는 자, 이처럼 찝고 끊어서 전투로 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승전은 하여튼 쉬운 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박상기 선수의 어떤 고향에서 펼쳐진 결승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대회에 박상기 선수 팬이 다 이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면서 묵묵히 응원을 하는 모습을 이 3일 동안 봤거든요. 네. 하필 다른 때는 마음 편하게 두는데 결승전이 되면 이제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이제 잘 놀아부터 해서 이제 한 방씩 하는데 그때 이제 잘 두고 싶은데 본인도 이제 그런 게 부담이 되는 거죠. 바둑은 그래서 결승전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원래 이 중요한 대국에 명국 없다는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결승전 무대가 참 어렵다는 게 예전에 제가 박영 구단이 삼성화재배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조치훈 구단에게 졌어요. 네. 다 이긴 바도 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한 집 단위로도 계산이 잘 돌아가는 박영훈 선수가 계산이 안 돼요, 갑자기. 끝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본인부터 해서 그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분들의 모습이 어른거리는데 집중이 갑자기 안 되더래요.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좀 스쳐갔군요. 그렇죠. 말로만 혹은 맨날 꿈이라고 얘기했던 세계 타이틀 결승이 현실화되기 바로 1분 전이니까 그때 집중이 흐트러지는데 조치훈 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지는 박영 구단을 결국 물고 늘어져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결승전 유리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참 결승전이라는 건 결코 네. 쉬운 무대가 아닙니다. 안성준 선수가 상대적으로 결승전 경험이 있고 국내 대회 우승 경험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건 똑같죠.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 이제 빵따냄을 하게 됐는데 지금 흙은 이쪽 보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네, 지금 여기도 결국 괜히 뛰었다가 잡혀버렸고 여기도 결국 나리자 건너붙임 통해서 또 잡혀버렸죠. 흙이 지금 굉장히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흙이 고전하고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중앙돌이 흙이 지금 온전치가 못해 보이거든요. 네. 뭐 막은 거는 뭐 승부수 아닌 승부수인데요. 실은 백이 끊어가서 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끊고 이 패를 하면 이거 잡으러 가는 패도 심지어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절박한 상황입니다. 패를 일부러 하지 않았죠. 유리한 쪽에서야 뭐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포인트는 아래쪽입니다. 어쨌든 요 돌이 흙이 띄어져 있는 상황이라 흙의 입장에서 살아가 버리면은 백도 약간은 불안불안하죠. 이제 막는 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항상 많은 분들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막고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항상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흙이 다시 껴붙여서 단수 치면 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패가 좀 부담되면 뒤로 확 빼버려야 돼요. 네. 네. 이쪽 처리가 이제 안성준 선수 입장에서도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를 할 거면 찔러 놓고 넘어가면 패를 할 거면 찰싹 붙여야 되는 거고 패를 안 할 거면 뒤로 빼야 돼요.
바로 이 장면. 자, 결국은 안성준 선수는 가장 타이트한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은 패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패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없죠.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것도 흑이 패를 했는데 흑이 패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백이 패를 하는 거예요. 백이 패를 피할 수 있는데 지금 패를 유도한 거죠. 흑은 원하던 원치 않던 뭐 불리한 마당에는 패를 피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안성준 선수의 판단이 틀리냐 맞느냐. 일단은 뭐 패 한번 때리겠지만 패감을 요리조리 따져 봐야 됩니다. 자, 흑이 어떤 자리에 패감을 사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절대 패감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이쪽이 뭐 다 절대 패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왜 절대 패감이냐면은 흑이 여기를 이으면은 백돌이 다 못 살아 있고요. 요돌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령 살려고 여기서 못 삽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흑에게 이 자리를 뺏기면은 가운데가 대책이 없어요. 네. 따라서 이쪽은 듣는 게 다 절대 패감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도 이 자리는 받아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백의 패감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안성균 선수와 이바둑은 아주 묘한 거예요. 이 패를 아까 일부러 끊겼다, 이바둑에서. 박상진 선수가 일부러 끊기고 지금 여기도 거꾸로예요. 일부러 패를 하고. 그럼 패를 이기면은 맞는 전략인데 만약에 백이 만약에 여기를 이겼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틀린 전략이 되는 거죠. 자, 이 패검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어느 곳을 쓰더라도 흑은 빵 때리고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면 요돌이 잡히죠. 전체 사활이 위험하죠. 웬만한 건 패감이 아예 안 됩니다. 즉 이런 쪽 아예 패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안성준 선수가 어떤 패감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물러섰습니다. 네. 그래서 패를 걸어간 쪽이 유도한 쪽이 지금은 어쨌든 손해를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성준 선수의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네. 있겠습니다. 하여튼 바둑이 어렵다 그 얘기도 참 많이 하시는데 바둑을 설명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묘한 거죠. 패를 건 쪽이 실은 떠밀리듯이 둔 건데 안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이 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흑은 강제 이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백은 바둑이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 재밌는 게 이 바둑에 처음 두어진 게 요돌 하나인데 서로 안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안 살려고 그러고 아까는 할 수 없이 백이 잡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이 또 흑이 살렸어요. 요돌 하나의 참 운명도 구구절절합니다. 자, 흑이 이 중앙에 패를 한번 따내 보는데 이것도 백이 지금 패를 이기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패감인가요? 패감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패감인데 흑에게 타격을 줘야지 패감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여기를 두자마자 이제 수치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수가 이제 희생양이 되긴 했네. 대표가 된 거죠. 대표가 됐지만 저수 때문에 나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패를 걸어간 게 잘못이란 얘기죠. 백은.
그 전에 잘못된 작전을 폈던 거에 대한 이 대표로 이제 혼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의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집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은 안성준 선수와 이 안성준 선수는 이제 이득을 얻는 방법이 싸워서 이득을 얻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박상진 선수는 운영으로 집을 얻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을 잡아서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는 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데 낙관에 빠질 것 같고 돌 3개만 잡은 게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 돌들을 패석이라고 부릅니다. 백이 모두 살아있으므로 이거를 억지로 살려가는 거는 그게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아예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요 3개는 자동으로 잡혀 있지만 얘는 거의 보너스예요. 돌 7개를 잡았으므로 안성준 선수는 너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지금 낙관하다 보니까 차이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 입장에서는 역전을 좀 도모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상변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박상진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흙이 이쪽에 자리 잡는 건 어쩔 수 없죠. 늘어서 두면 좋은데 어쨌든 이쪽을 뺏기면은 굉장히 외로워지니까 나가는 공간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털을 잡았고 하지만 백에게 이 한 방을 맞는 거는 좀 아픕니다. 아, 이 자리 정말 따끔한데요. 자, 흙이 이었을 때 이 바둑이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안성준 선수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백의 다음 수예요. 아, 과연 어떤 수길래? 좋은 수였거나 혹은 후회가 되는 수였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네. 뭔가 이슈가 되는 수입니다. 네. 바로 이 수를 안성준 선수는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유리하다고 아, 방심한 거죠. 그럼 이 수에 대해서 좀 후회 섞인 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의 돌은 잡아도 돌 3개가 이미 잡혀 있으므로 흙이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흙은 어차피 버려야 되는 돌인데요. 근데 반면에 흙이 이쪽 반대쪽을 끊으면 양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거나 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잡으면은 집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끊더라도 늘게 되면은 요 돌이 잡히지 않아요. 즉 이쪽에 단수 친 거는 안성준 선수가 방심한 수죠. 너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방심을 한 티가 역력합니다. 자, 안성준 선수가 잠시 좀 늦춰가는 사이 박상진 선수가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집 차이도 이 중앙 실패 이후로는 가장 적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안성준 선수도 더는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성준 선수가 이제 중앙 건설을 좀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바둑은 좀 만만치가 않죠. 자, 백은 계속해서 중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집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심한다는 게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야금야금 백이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에 뭐 AI든 뭐든 변화 잡는 원칙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은 결국 귀, 변, 중앙 순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백은 중앙을 얻으려고 하고 흙은 변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때마다 손해인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형세 차이라면 이건 다 따라붙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중앙이 좀 크게 들어갔어요. 자, 시간이 없긴 한데 자, 지금 흑이 늘고 백이 여기 단수 때문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안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둔다고 해서 흑이 백을 잡을 수는 없죠. 아, 좀 악수 교환이었을까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쪽에 돌이 오는 바람에 이 흑의 모양에는 급소가 남게 돼요. 네, 이쪽에 백이 땅 때리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제 넘는 수가 생기죠. 근데 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 젖히고 막고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 넘는 게 두 군데가 돼요. 그러면 꼼짝없이 흑이 잡히는 거죠. 네. 예, 따라서 여기 둘 때는 물론 만만치 않기는 합니다만 흑이 이 수를 둔 직후에 점점 흑이 유리한 쪽은 좀 사라집니다. 이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박상진 선수가 이 늘어든 교환이 괜한 좀 손찌검이 네.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바둑에서 최대 요충지는 바로 요 지역이에요. 네. 흑이 두면은 이쪽이 다 얻어지는 거고 백이 두면은 다 깨지는 건데 여기를 두자니 급소가 남고 이쪽을 지키면 뺏기고 따라서 흑의 어떻게 보면 이 늘어간 수가 물론 시간이 없어서 둔 수긴 합니다만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자리를 흑이 손을 먼저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요. 자, 이 한 점을 수중에 넣고 버텼을 때 이제 상변이 결국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박상진 선수 일단은 자, 한 점을 잡아뒀습니다. 예고되어 있는 한 방이죠. 게다가 중앙 쪽 통로가 모두 막히고 흑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모양도 막힌 통로나 다름이 없죠. 연결해봤자 집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이런 급소를 또 놓칠 선수가 아닌데요. 안성준 선수 역시 찾아냅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소를 뒀는데 왜 그래프가 반대쪽으로 움직일까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도 어려운 장면에서 사람이 어려우면은 네. AI도 정답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뭔가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바로 얘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여기를 두는 게 이렇게 둘 리는 없으니까 네. 너무 당연한 결과죠. 이 중앙 처리가 서로 간에 어렵고 이때는 서로 마지막 초읽기 상황이라 정확도가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기본 제공 시간 10분에 추가 시간 15초가 주어지는 이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쯤 되다 보면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에 쫓길 수밖에는 없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 좀 반발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좀 어려운 자리긴 한데요. 일단 이 모양에서 끊기면 안 잡힌다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후수로 지키는 수가 정수인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이제 머뭇거리게 되냐? 박상민 선수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바둑이죠. 계속 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버티기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데 저 수가 과연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 쪽에 포위망을 쪼여가죠. 박상진 선수는 계속해서 뭔가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군요.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약점을 정확히 이었을 텐데 이제 뭔가 자꾸 수를 낸다는 거는 내가 유리하다는 거는 지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들도 결국 이 사람인지라 자꾸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내가 직전에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흑이 영향을 받는 거는 역시 괜히 이거 둬서 이 급소 한 방을 괜히 두들겨 맞았다. 이 영향을 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싸움에서 어쨌든 잡혔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네. 내가 못한 거
혹은 남이 못한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한 거는 끝날 때까지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희 선수가 이제 냉정한 판단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그만큼 오늘 바둑에 있어서 박상진 선수가 좀 비세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네. 길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써 잡았던 돌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뭐 여기 약간의 이득을 받습니다만 이게 빵 따내면 도로 당하면서 백이 젖혀나가면 이쪽 사활이 또 다 걸려들죠. 지금은 뭐 차이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약한 돌이 너무 많아서 뭔가 역전을 좀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게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집의 경계선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흑은 점점 더 부담이 생길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 바둑이 끝난 이후로 지금 이때가 뭐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복귀할 때 여기를 얘기할 텐데 두 대국자는 처음에 얘기한 지점이 그쪽이 아니었어요. 훨씬 이전이었던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안성준 선수가 이 후반부에 들어서서 좀 느긋한 수들을 선택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바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종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내가 잘못 뒀다라고 해도 그게 뭐 한 번에 뭐가 잘못된 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반도 약간은 그런 편인데 진짜 중후반으로 가면은 한 수 잘못 뒀 때보다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죠. 잘 둬도 나오고 잘못 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반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만회할 기회가 없거든요. 네. 예전에 어떤 바둑팬이 저에게 물어본 게 이제 저는 이제 승부의 세계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직구준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고. 아, 그래갖고 이제 좀 울적했는데 울적하셨어요. 제가 20년 전 돌아가도 어차피 뭘 해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다면 무조건 저는 후반 끝내기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끝내기 공부가 어렵기도 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과 중반은 싸움이 펼쳐지거나 포석은 이게 뭔가 재미가 있죠. 포석은 약간 미술하고 비슷해요. 텅 빈 도화지에서 내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려나가는 과정이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고, 이 싸움은 뭐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재밌어하는 분야인데 종반은 일종의 수학 아닙니까? 이 수학은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여서 특히 수학이라는 건 네.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좀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분야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이 성적을 내는 친구들은 돌고 돌아 결국 후반 계산력이 탁월합니다. 안성준 선수 뭐 중간에는 좀 늦췄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멋진 내용으로 네.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가 더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후로 변화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안성준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복귀를 나누는 두 선수의 모습인데 꽤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준결승전을 치렀던 설현준 선수 그리고 김만수 해설위원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복귀를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망갔던 장면입니다.
자, 안성준 선수 2012년 이후 프로 데뷔 두 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승을 거둔 안성준 선수 그리고 박상진 선수, 설현준 선수의 모습까지 시상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네, 했습니다. 제가 11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좀 이제 좀 11월, 12월에 중요한 세계 대회가 있어서 약간 준비하느라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는데 문경 내려와서 좀 기운 좀 받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고 솔직히 좀 우승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재밌게 즐기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좀 멋진 대회를 만들어주신 문경시와 문경시 바둑협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편하게 이렇게 바둑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느껴졌지만 안성준 선수가 진심으로 정말 좋아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물었는데요. 네. 근데 안성준 선수 대회 기간 내내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어떤 약간 승부에 있어서 좀 여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11월, 12월 세계대회 연달아 열리는데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둑팬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또 안성준 선수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어질 17회 대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쉽고 편한 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전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6회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 오픈 최강부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지나온 선수들의 대국을 살펴보니까요.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적이 좋은 친구들, 상위 랭커 선수들은 뭐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만 네. 사실 이 시합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두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대망의 결승전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6회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 문경시 체육회와 문경시 바둑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오픈 최강부를 비롯해서 아마 최강부 등 총 13개 부문으로 나뉘어서 치러졌고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안성준 선수의 대국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 왔는데요. 박상진 선수 이 64강전에서 강동윤 선수를 꺾은 것을 시작으로 이 강한 선수들을 연파하고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히 4강전 허영락 선수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무명 선수인데 이 4강 대결이 너무나 뜨거웠고요. 결국 반제 승부로 결정이 됐는데요. 또 우여곡절 끝에 박상진 선수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이번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시니어 여성 최강부 그리고 아마 최강부 결승전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오픈 최강부 결승에는 결국 박상진 선수와 안성준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대회 박상진 선수가 이긴 선수들이 다 쟁쟁해가지고 좀 객관적인 랭킹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앞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5대5라는 마음으로 막판 두고 싶습니다. 결승 온 것도 잘한 거지만 준우승을 하고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승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세제배에서는 사실 8강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진짜 잘해보고 싶어서 좀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엄청 기쁘고 바둑 열심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두 선수의 임전 소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결승전에 임하는 박상진 선수와 안성준 선수. 현재 한국 랭킹 34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박상진 7단입니다. 안성준 구단 여기까지도 뭐 만족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지고 가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감을 들려줬고요. 문경시 바둑협회 회장님께서 대국 개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대국 규정은 이제는 선수들도 좀 익숙해질 만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네, 일단 훈련도 거기에 맞춰 많이 했다. 물론 이제 바둑의 기술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이 대회는 이제 15초로 시간 누적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물론 결승전 무대 어떤 시합이든 다 어렵습니다만 결승전은 평상시 두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희가 공부 1시간 한 10시간 하는 것보다 바둑 한 판 두는 게 낫고 연습 바둑 10판보다 시합 한 판이 낫고 또 일반적인 시합보다 10번 두는 것보다 결승전 한 번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한 판에 주는 그 아주 짙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갈수록 올라가는 형태라 결승전은 누구에게나 쉬운 경기는 아닙니다. 결승전만의 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이겨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안성준 선수는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게 물가정보배였던 것 같긴 한데 2012년이었어요. 10년 전 얘기네요. 10년 만에 다시 결승전에 어쨌든 올라간 거고 박상진 선수는 일단 시내 대회를 제외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이 결승 무대를 밟았기 때문에 이 대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박상진 선수가 아까 인터뷰 장면도 살짝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성적에 대한 좀 마음을 드러냈는데 이 대회가 이제 문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박상진 선수의 고향이 여기서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대구예요. 본인이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향에서 펼쳐지는 시합이다 보니까 매년 좀 더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8강 정도밖에 못 올라갔었다. 좋은 기회였고요. 실제로 대국장에서도 이 박상진 선수를 좀 아무래도 고향 프로기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대회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출신의 프로 기사들이 초대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네. 많고요. 이렇게 박상진 선수처럼 시합을 치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십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좀 옛날 표현일 수도 있는데 금이 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상진 선수도 어린 나이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좀 프로가 됐는데요. 하지만 고향에서 펼쳐진 시합에서 우승을 한다면 정말 금이 환영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담감이 아마 박상진 선수도 제법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막는 방향인데 여기는 이쪽도 흙이 있고 반대쪽도 흙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디로 막아도 다 이제 비슷합니다. 안성준 선수는 우측으로 막는 방향을 결정지었고요. 자, 여기에서 백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 8강전과 4강전을 살펴봤을 때 지금처럼 날일자 혹은 바로 네. 젖혀서 막아가는 형태도 모두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이 3-3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대체로 걸치는 유형의 바둑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창호 구단으로 대표되는 이 기성세대들은
2차 후단 바둑 보면 상대가 3, 3에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AI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10대 선수들은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단 들어가고 봅니다. 그럼 걸치는 것과 이 들어가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뭐 무의미한 수치라고 다들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0.4%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0.4% 정도 어느 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나요? 3, 3에 들어가는 쪽이 0.4% 정도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하지만 0.4%의 차이를 결국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은 0.4%를 위해서 3, 3에 들어가고요. 기성세대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본인이 썼던 그런 게 익숙한 정석과 포석이 걸침 정석 아닐까요? 그러면서 걸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아마추어 분들에게 추천을 하신다면 그래도 익숙한 쪽이 나을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얘기는 뭐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두시는 거 보면은 내가 좀 잘 둔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프로들이 쓰는 방법을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걸치는 방법이나 3-3 드는 방법이나 큰 차이는 없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상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정석도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석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네. 이 아래로 처진 날일자를 두었던 그 정석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석조차도 우리가 나쁘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찍어 보면은 얘도 한 0.5% 차이예요. 아, 역시 큰 차이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알고 계신 이제 흑이 이제 백이 날일자를 가고 받으면은 두 칸 띄는 정말 네. 추억의 정석인데 이 정석과 AI 정석은 그래봤자 1%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아, 뭐 그 정도의 미미한 차이라면 바둑팬 여러분께서 네. 실제로 대국을 하실 때는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AI를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AI의 어떤 이 장점과 나만의 개성을 섞는 AI 2.0 시대가 열렸다. 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 편인데 있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수도 AI의 예전 따라가기로 치면 여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AI 일치율의 어떤 그물에서 빠져나온 우리 선수들이 좋든 나쁘든 그 정도 차이는 이제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두는 겁니다. 이런 있는 수도 이제 그런 수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두고 싶은 대로 알아서 두셔라. 네. AI 정답 아닙니다. 근데 다만 초반이 끝난 이후에 전투가 되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또 돌이 붙었을 때 싸움이 펼쳐지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한성준 선수가 좌귀 쪽은 입구자를 하나만 붙여두고 진행을 멈췄고요. 좌상귀 쪽은 지금 2단 젖혀서 형태를 정리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 걸까요? 이제 이쪽에서 어떤 쪽이 유리하다. 이거는 바둑판을 보실 때 굉장히 좁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옆에 쪽을 봐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흙이 돌이 밑으로 쳐져 있어요. 따라서 이쪽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2단 젖혀서 왼쪽에 변은 내주고 귀 쪽을 얻어가는 건데요. 이 차이 역시 미묘하긴 하지만 약간이나마 이제 백이 앞서는 좀 이득을 보는 과정이죠. 자, 2단 젖힘을 통해서 백은 이 한 점을 내어준 대신 네. 뒤쪽을 두 번 젖혀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기 잡히면 안 되므로 받고 단수 치고 있는 거에 똑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변을 둘래, 하변을 둘래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아래를 둬야 될지 아, 둘 정석은 다 똑같아요. 네, 네, 좋은 똑같아요. 자리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바둑은 항상 넓은 데 둬야 된다. 그러면은 위로 두는 게 맞는 건데. 네. 하지만 약한 돌을 먼저 지켜야 된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흙이 있으므로 백이 여기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항상 실리와 세력이라는 두터움과 집이라는 이 상반된 개념이 영원히 충돌하는 이 바둑판에서 안성준 선수는 집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은 세력 혹은 이 강함을 좀 중요시 여기는지 다음 수에서 이제 딱 드러납니다. 자, 과연 안성준 선수는 상변을 선택했을까요? 자, 하변을 네. 선택한 네. 그것도 놀라운데 저는 이 간격에 네.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돌의 강약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네. 돌의 강약은 집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투를 통해서 내 돌이 강할 때는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얻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싸워서 얻는 방식이 있고 흔히 이창호 구단으로 대표되는 운영으로 얻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래쪽을 가는 거는 안성준 선수는 나는 이득을 얻는 방식이 전투를 통해서 얻는 방식이다라는 거를 확연히 드러낸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실리는 싸우지 않고 돌을 집을 얻잖아요. 그래서 실리는 운영법으로 얻는 거죠. 네. 자, 안성준 선수가 가장 넓은 간격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박상진 선수가 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백이 이쪽을 씌워갔습니다. 씌워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백이 이쪽을 씌우자 아래로 내려선 거 AI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돌이 위태롭지 않나라고 싶은데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흑이 날일자가 선수가 되면서 어쨌든 이 안에 공간이 만들어져요.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백이 이쪽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당연히 좀 공격성을 좀 세게 가는 거고 반대로 다가가게 되면은 좀 살려줄 걸 예상하고 두는 수예요. 이쪽에 아무래도 터져 있으니까. 네. 자, 다가가는 간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던 간에 굉장히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모르면 손 빼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안성준 선수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뭔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유형이죠. 자, 방향에 있어서는 자, 우측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비하면 안성준 선수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좀 더 치열하게 상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안성준 선수의 스타일이었는데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이 문경을 여행하시거나 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드셔보셨을 텐데 문경은 약돌 한우, 약돌 돼지고기. 네. 네. 항상 약돌인데 이 약돌이 약이 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을 갈아서 얘네들한테 주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었다 그럽니다. 돌을 갈아서 돌을요? 네. 네. 저도 이번에 가서 그 약돌 넣은 물을 마시고 왔어요. 맛이 좀 다르던가요? 글쎄요. 아니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게 네. 되지. 아니 이게 승희 씨는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지만 예, 몸에 좋다고 하면은 먹게 되는 게 네. 어쩔 수 없는 시가 옵니다.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또 통계로 보면은 약돌을 먹은 이 한우와 이 돼지가 다른 쪽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경의 약돌 한우가 유명하군요. 네. 근데 바둑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약돌을 한두 번 먹었다고 좋아지겠습니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먹으니까 좋아지는 거죠. 근데 바둑의 수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방에 끝내려고 끝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은 정말 재밌는 돌이에요. 백의 입장에서는 잠깐 안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안 살리려고 그러고 서로 아주 상반된 입장이 되고 있어서 서서히 뭔가 하려는 어떤 고수들만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성질 급한 쪽에서는 당장 살리러 가고 서로 못 견딜 네. 텐데요. 당장 잡으러 갈 것 같은데. 두 선수도 지금의 또 위치까지 오른 걸 보면 인내심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두는 거를 저도 이틀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안성준 선수 괜히 랭킹 7위가 아니다. 바둑은 계속 만만치 않은데 이 어떤 중반에 고비에서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예. 오랜 승부 경험과 더불어 큰 승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신예들은 성급해진다. 이거 좀 알고 있으니까 역시 여유 있게 두고, 반면에 박상진 선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화끈하게 바둑을 두더라고요. 하지만 강하게 두다 보니까 이 형세가 요동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선수가 올라온 방식이 달랐어요. 현재 랭킹 7위의 안성준 선수, 그리고 랭킹 3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박상진 선수인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안성준 선수가 딱 한 번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싸움을 걸어간 게 100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실은 반대입니다. 그런가요? 네, 흙이 일부러 돌이 끊어지게끔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걸어간 쪽은 사실은 100이 아니라 흙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지역이 누구 돌이 많냐라는 걸 보면은 백돌이 많아 보여요. 네, 100돌이 많죠. 네.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100이요. 네, 근데 왜 끊기죠? 왜 그랬죠? 그게 아주 묘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일부러 처음엔 불리하지만 목적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걸 찾아내는 게 이 중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가 이 백돌이 많은 곳에서부터 네. 일부러 전투를 시작했다는 건 좀 노림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하지만 바둑이 끝나고 두 대국자가 복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얘기도 이 흙의 바로 요수예요. 예, 일부러 끊긴 수, 싸움을 걸어간 수. 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또 요수예요. 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흙은 원래는 한 칸밖에 못 뛰는데 일부러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일부러 끊겼어요. 여기도 일부러 끊기고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끊겼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일부러 약점을 보여주고 상대가 끊으러 올 때 이거를 받아치려는 전략인데,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큰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받아쳐야 되겠죠? 자, 박상진 선수 백의 부침에 대해서 역시 부침으로 대응했는데 네. 안성준 선수가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서로 흙의 돌은 백은 참 이 바둑은 묘한 겁니다. 이 돌이 역할을 원래 이렇게 늘면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또 살려주는 전략을 쓰고 있죠. 자, 흙은 이제 젖혀서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살아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돌은 묘석이니까 살려야 되고요. 자, 끊기는 수가 있으므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 자, 중앙 쪽으로 나가고 싶은 게 일단은 뭐 흙의 솔직한 마음인데요. 자, 하지만 약간 너무 솔직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백의 입구자가 네. 너무 보였을까요? 네, 이렇게 많음으로 끊기니까 네. 결국에는 잡혔어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이 돌이 잡혔는데 또 하나 여기 돌이 어쨌든 잡혔는데, 그러면은 흙이 두 개 손실이 있는 동안에 흙이 얻은 건 뭘까라고 하면은 딱히 들어오는 게 없죠. 네, 지금부터 흙이 물론 반발을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흙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진행을 본다면 박상진 선수의 이 의도적이었던 전략이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이제 예전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허실실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한 척하면서 상대가 이제 끈으로 오면은 받아치는 그런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은 안성 선수 그걸 알면서도 정확하게 딱딱 끊어 버렸을 때 흙의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초반에
박상희 선수의 좀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안성준 선수가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귀의 사활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귀는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부터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붙여서 둬야 되는데 일단 백이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여기 맛보기가 걸리죠. 이제 이쪽으로 반대로 젖혔을 때 백이 젖혔을 때 과연 이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늘어서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늘어서 사는 거는 어쨌든 못 삽니다. 하지만 백도 당장 둘 수 없는 거는 네, 흙이 한 칸을 뛰면은 백이 도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귀의 사활이 서로 이제 반반씩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초반 그리고 중반에 들어서기까지 안성준 선수가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